자,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주의 마지막 어, 비디오가 되겠고요. 지금 배고픕니다. 지금 밥도 안 먹고 이 비디오 찍고 있어요.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죠. 자, 지금 이제 저희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봤고, 리스트가 어떤 것인지, 그리고 인덱싱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을 봤습니다. 자,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리스트를 만든 것과 매트릭스를 만든 거를 비교를 해 볼게요. 앞에서 여기 cbind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cbind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을 때 이게 열로 묶은 거잖아요. 근데 보면은 이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VCA로 첫 번째 열의 이름이 이전 객체 이름과 똑같아요. VCA로. 그리고 이쪽은 두 번째 거 VCIN 똑같이 있죠. 알바인드를 했을 때도 여기 VCA로 이제는 행의 이름으로 들어갔죠. 왜냐하면 행으로 묶은 거기 때문에 VCA로 VCCH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희들이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숫자가 아니라 앞에서처럼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.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. 자,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볼게요. 그 다음에 페이스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를 만드는데 여기에 VC 수업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. VC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VC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첫 번째 오브젝트,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는데 두 개의 오브젝트를 리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의 이름은 VC1이라고 주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그거는 이제 VCDO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 VC2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되 이건 VCCH라고 하는 거를 객체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자,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실행을 해볼게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VC1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VC2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.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, 2가 아니라 VC1, VC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주의 있게 볼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달러 사인이 있네. 앞에서는 이렇게 이중의 사각형 가로가 있을 때 이걸 사용을 해서 인덱싱을 했잖아요. 달러 사인이 있으면 달러 사인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으려나?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사용을 할 때 이름이 있으면 이 각 하위 객체에 이름이 있으면 이 달러 사인을 사용을 해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 리스트에 첫 번째 요소를 보고 객체를 보고 싶다면 여기 달러 사인을 넣고요. 두 번째 리스트 이름을 적고 달러 사인을 넣은 다음에 VC1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객체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달러 사인을 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들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VC1이라고 하는 이 하위 객체의 세 번째 요소를 보고 싶다. 이러면 달러 사인을 한 다음에 이건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 이렇게 한 번의 가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보시면 세 번째 요소 3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름이 있을 때 리스트를 인덱싱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달러 사인을 사용을 해서 객체 이름 옆에다 달러 사인, 즉 리스트 이름에다가 달러 사인을 놓고 그 다음에 하위 객체 이름을 넣는다. 그러면은 그게 그 하위 객체를 인덱싱하는 방법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자료를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래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이 리스트의
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그걸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names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명령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lstt의 names를 보면 그래서 일단 lst names라고 하는 게 이제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. 그 두 번째 리스트의 이름들을 열거해 봐라. 이런 겁니다. 보면은 vc1, vc2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들을 알 수 있고 하위 유형을 보고 싶을 때는 lsd2 $vc1 혹은 lsd2 $vc2 이렇게 한다면 되는 거죠. 그래서 names라고 하는 것은 이 리스트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보기 위한 하나의 명령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첫 번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names가 없었죠. lst1에는 name이 없었어요. 이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.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null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리스트에는 이름이 없었고 그냥 위치로만 1, 2 이렇게 돼 있었는 거죠. 물론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도 이렇게 그 두 개의 꺽쇠를 사용한 걸로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들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. 이렇게 이름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자, 이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앞에서 보니까 벡터도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. 그래서 empty2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 있고 행의 이름이 있고 empty1은 열의 이름이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행열 같은 경우도 이런 이름을 볼 수 있을까? 행열은 행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 행의 이름이 있을 거고 열의 이름이 있겠죠. 그래서 행의 이름을 볼 때는 행이니까 row name이 되겠죠. row name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row names 첫 번째 empty1 같은 경우는 사실 empty1을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row name은 없어요. 행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. 그냥 1, 2, 3, 4 위치 정보만 있는 거지. 다만 열의 이름만 있잖아요. vc로라든가 vcin. 그래서 row name은 없기 때문에 null이 나와야 되겠죠. 네, 이렇게 명령문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null이 나오게 됩니다. 하지만 그 row name이 아니라 이제 column name, 즉 열의 이름을 본다면 col name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vc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건 vcin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. 지금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트릭스에서는 첫 번째 열이 VCLO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 VCIN이라고 이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이런 행렬도 저 달러 사인을 사용을 해서 인덱싱을 할 수 있을까? empty1에 달러 사인을 넣고 그 이름 중에 하나인 VCLO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다. 그래서 달러 사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뜰까? 보시면 에러가 뜨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에러의 사인 왜 에러가 났는지를 보면 달러 오퍼레이터 이건 이제 달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달러 오퍼레이터는 벡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즉 칼럼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벡터를 묶은 거기 때문에 벡터의 그 유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.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거라. 그런데 이 달러 오퍼레이터는 벡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서도 달러 오퍼레이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달러 사인이라고 하는 건 매트릭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.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운 리스트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.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벡터, 매트릭스, 리스트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객체를 배운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팩터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주 동안 수고 많았고요. 또 다음 주에
좋은 모습으로 보도록 하죠.